안녕하세요. 경매대마왕입니다. 오늘 영등포구 대림동에 살까요 말까요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자, 간단하게 사연을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연 내용이 많이 길어서 제가 조금 요약을 했습니다. 이분의 이제 그 경매 철학은 아주 많이 썩은 물건을 아주 싸게 사자. 그래서 이 물건을 갖고 오셨습니다. 개요를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다가구 건물이고요. 토지 9평, 건물 16평인데 9평에 16평이 올라간 게 아니고 토지 및 건물은 지분 매각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이 일부가 경매가 나온 겁니다. 감정가는 1억 8,700, 최저가는 1억 5천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이 물건이 좋은 이유: 대림역 더블역세권 1분거리 초역세권, 최근 인근 지역인 대림 신동아 아파트와 인근 주택이 함께 공공 재개발 이슈가 있었으나 노후도 부족으로 탈락이 좋은 이유다. 물건지의 대지가 주변만 구불구불하게 부정형이다. 두 번째, 세 번째 이유는 탈락되었지만 언젠간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진다 라는 거고요. 나쁜 이유: 최근 대림동 살인사건 때문에 이미지가 안 좋다. 자, 시세조사 하셨고요. 뭐 비싼 건 2,900부터 싼 건 2,300까지. 근데 보수적으로 2,300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물의 현황은 총 5가구, 지하 3가구, 1층 1가구, 2층 1가구 이렇게 있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자, 이제부터 의문점을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5번 출구로 갈 거면 진짜 1분도 안 걸릴 수도 있겠네요. 엄청나게 초역세권입니다. 자, 첫 번째 의문점은 권리 분석의 의문점입니다. 이건 여러분들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1층이 전세보증금이 어디 갔어요? 9천이고요. 그리고 지하에 방 한 칸 쓰시는 분이 200에 30만 원 이렇게 쓰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분 경매예요. 지분 경매. 이분들 모두가 다 확정과 배당을 받아놨기 때문에 이제 배당을 받을 텐데, 이 지분 경매에 있어서 만약에 이게 이렇게 올라오면 가격이 지금 1억 5천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9,200만 원이니까 순위에 있다면 다 받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지분 경매죠. 지분 경매니까 지금 한 30% 나왔으니까 3분의 1만 배당을 받아가는 건지, 아니면 지분 경매니 뭐니 필요 없고 전부가 다 배당되는 건지, 이걸 궁금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이걸 다 배당 받아 가버리면 7,800만 원 이 경매 넣은 사람이 혹시 잉여가 없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자, 이제 답을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려보면요, 1순위 근저당권이 94년도, 굉장히 오래됐네요. 4천만 원이 있습니다. 자, 이 4천만 원도 3분의 1 받아갈까요? 전부를 받아갈까요? 자, 이 근저당은 누구 특정한 사람한테 근저당을 한 게 아니라 전부의 근저당을 한 겁니다. 아까 임차인도 전부의 임차인을 한 거죠. 임차인은 마치 그 채권이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특별한 법 때문에 이 근저당과 같은 비슷하게 배당을 합니다. 따라서 지분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이 배당받아가야 될 임차인이 있다면 전부를 다 배당한다. 이렇게 계산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이해가셨죠? 전부를 다 배당받아 간다. 물론 돈이 남았을 때 전제고요. 여기서 헷갈리지 마셔야 되는 건, 만약에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데 배당 신청을 안 했다. 그럼 우리가 전부를 물어줘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3분의 1만큼만 물어주면 됩니다. 하지만 배당은 전부를 해준다. 그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두 번째,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밝혀지지 않은 월세 세입자가 있답니다. 대림동이니까 그 옛날에 내가 누군지 아니? 이런 거 있었어요. 영화. 거기가 대림동을 배경으로 했다는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많은 모양인데 이게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에 지금 2명의 임차인이 있는데, 이분은 외국인이 아닌데 여기에 만약에 외국인이 살고 있다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어떻게 되냐. 외국인은 전입신고가 아닌 체류신고,
거소신고 뭐 이런 신고를 하거든요. 출입국 관리국에다가. 동사무소에서 하는 게 아니니까 여기 안 나와요. 전입 이런 게. 물론 이 부분은 말소 기준 권리가 94년이다 보니까 조금 위험하진 않을 것 같이 보이는데 일단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첫 번째 문제는 그 외국인의 문제입니다. 외국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경매가 접수가 되면 법원이 가서 그 외국인이 살고 있다, 전입해 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 출입국관리소에서 하는 거소신고는요. 법원도 확인을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제가 그런 피해자를 봤는데 1순위는 아니에요. 근저당이 있고 2순위로 거소신고를 하고 들어오셨어요. 안전하대. 안전하지. 주민등록이랑 똑같은 거니까. 그런데 법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없잖아. 실제로. 사람도 못 만났고. 왜? 거소신고는 법원에서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배당 신청하라는 사람 그거를 주지를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확정하고 다 받아놨는데 배당 신청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2순위는 어떻게 돼요? 배당 신청 안 하면 못 받아가잖아요. 낙찰자가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전세금 전부를 다 그냥 뜯겨버렸어. 자, 우리 입장입니다. 우리라는 건 입찰자. 입찰자는 이런 입장이 아니라 이런 입장일 경우에 거기에 아무리 주민등록 열람을 해도 나오질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딴 데 신고돼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2019년에 그걸 고쳐달라고 온갖 민원을 다 넣었어요. 열람하게 해달라. 그랬더니 하나 좋은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고 다음 걸로 넘어갑니다. 그랬더니 권익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거소신고도 열람이 될 수 있게끔, 물론 경매 나온 물건에 한해서 지금 주민등록 열람이랑 똑같죠. 그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빠르면 올 12월부터 아마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 약 1년, 지금 2월 때니까 1년이라고 말하고 1년 동안은 이 불편함을 좀 감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대림동이나 또는 그렇지 않은 외국인이 산다는 정보가 있다면 꼭 그분을 만나서 언제 왔는지 이런 것들을 탐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낙찰 금액, 시세가 2,300만 원이니까 평당 시세의 60%를 산정해서 총 금액 1억 2,700만 원에 입찰을 하고 싶답니다. 한 번 더 떨어뜨려야 되겠네요. 1억 2,700만 원이면 한 번 더 떨어뜨려서 2,300, 평당 2,300이면 2억 1,200이거든요. 2억 1,200이면은 한 7천만 원 남는다. 그거를 계산으로 하는데 질문은 뭐였냐면 도대체 얼마를 써야 할까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첫째 이 질문을 수정하겠습니다. 마치 이 질문은 얼마를 써야 낙찰이 될까요?로 제가 보여요. 자, 낙찰이 되기 위해서 경매를 한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그걸 조금 더 세밀하게 분석하면 정말 맞지 않는 말입니다. 낙찰이 되기 위해 경매를 하는 거라면 그냥 많이 쓰면 됩니다. 감정가 쓰시지 뭐. 그 의미는 아니라는 걸 제가 알아요. 아슬아슬하게 1등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몰라요, 저도. 저도 이번에 4번째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뭘 갖고 있어야 되냐면 내가 요행을 바라거나 운을 바라서 아슬아슬하게 1등 할 걸 이런 거를 따질 게 아니라 내가 얼마를 써서 내 목표를 달성하겠다라는 걸 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0% 금액을 써서 7천만 원 정도의 이득을 보고 싶다면 아까 말씀하신 1억 2,700만 원 정도를 쓰셔야 됩니다. 아니다. 나는 한 5천만 벌어도 된다. 그럼 좀 더 쓰시는 겁니다. 누가 쟤는 2천만 원, 1억 2천 쓸 것 같고 쟤는 1억 3천 쓸 것 같고 눈치 받고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를 취해야 되겠다는 걸 결정을 하십시오. 7천만 원, 5천만 원, 아니야 7천만 원도 더 벌어야 돼? 이런 걸 결정을 하셔갖고 입찰을 하는 거다. 그래서 그 결정이 잘못됐다는 건 뭐예요? 틀렸다는 게 아니라 떨어졌다면 내가 7천만 원을 이득을 보는 걸 1등한 사람은 5천만 원 이득을 보게끔 했구나 하면은 혼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5천만 원만 벌어도 될까? 아니면 나는 경매하면서 아까 뭐라고 그랬지? 썩은 물건을 아주 싸게 사자라는 철학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정도의 거는 무조건 7천만 원은 수익이 생겨야 돼 라는 기준을 마련해 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조금만 더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한 65% 수준으로 쓰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또 궁금한 점이 있는데 양도세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하셨는데 세금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절세가 있고 탈세가 있는데 탈세는 제가 가끔 알려드리죠. 하지 말라고. 하지만 절세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이분이 다주택자라는데 법인으로 낙찰받는 방법이 있는데 요즘 주택이 너무 경계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법인으로 받아도 당신 혹시 탈세하기 위해서 사업도 안 하면서 법인으로 받는다 이런 의혹이 생길 수 있으니까 요즘 분위기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뭐 특별한 방법을 쓰는 게 오히려 화를 일으킬 수 있다. 전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장기 투자를 한다면 매입하는 방법이 가장 베스트인가요? 그렇죠. 당연히 매입하는 방법이 베스트죠. 하지만 여기에는 시세껏 매입 이러면 재미가 없겠죠. 우리가 낙찰받은 기준에서 조금 더 주더라도 매매니까 우린 경매로 받은 거니까. 하지만 나는 싸게 받아놓고 나머지 70% 지분을 시세껏 매입한다면 또 남는 게 많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싸게 매입, 그냥 매입이라고 하셨는데 싸게 매입이 1번이고요. 그리고 시세껏 매도가 2번이고요. 3번은 그냥 갖고 간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도 있었는데요. 마지막 질문 읽지 않고 바로 말씀드리면 제 생각에는 대림동 이 동네도 뭐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또 다른 새로운 이름이든 간에 개발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 즉 살까요 말까요는요. 일단 지식에 대한 요약을 잠깐 하고 살까요 말까요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첫 번째, 지분 경매여도 임차인은 근저당권처럼 전부를 배당한다. 두 번째, 외국인은 주민등록을 하지 않고 거소신고를 하기 때문에 현재 2021년 2월 기준으로 눈에 나타나지 않는다. 탐문을 해서 알아내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세의 60%, 이 대림동의 물건을 60% 정도에 산정해서 입찰을 하신다면 살까요 말까요에 사는 걸로 가겠습니다. 꼭 이 물건에 이 가격으로 입찰하셔갖고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등포 대림동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